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도중 갑자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격화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때문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자연히 내일 오후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거센 관세 압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서둘러 순방을 추진했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일본에 대해서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뵈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 are very kind. 네, 두 분과 먼저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곳이 이제 G7 정상회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며칠 안 됐고 취임하신 지 그리고 1박 3일이라고 하는 무리한 일정으로 이제 가셔서 사실 상견례만 하는 자리죠. 이 의미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라고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한 위협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건장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선출이 되어서 제가 왔습니다. 라는 이 자체가 정말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다자 일종의 상견례들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의 과제들에 대해서 그 다른 나라들과 인식을 같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과의 그 이제 면담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이시바 총리하고요. 그렇습니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냥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우선은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건재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그 G7 환영 립세션의 한 주제였다고 합니다. 아쉬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말씀하신 그런 좀 친교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얘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Well, I have to be back. Very important. I wish I could stay for tomorrow, but they understand. This is there a reason, big, Mr. this is President, big that you stuff. can't? 백악관에서는 중동 상황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심화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김근식 실장님 외교 무대에서요. 그것도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을 글쎄 중단하고 돌아간다는 게 혹시 결례인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결례라고 뭐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죠. 특히 G7 정상회담이면 서방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제일 그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중요한 그 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본래 예정된 일정보다 사실 앞당겨서 돌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굳이 우리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무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또 만남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케줄이 다 취소되면서 갑자기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고 사실상은 결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백악관에 돌아가야만 되는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전쟁 때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한 이후에 무리한 일정을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해서 약식이지만 정상회담을 갖고 서로 간의 이른바 친분을 도모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 기회가 무산돼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급하게 서둘러 간 것도 뭐 이시바 총리도 중요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다음 달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관세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측의 입장을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협상 시한이 7월 8일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막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협상 기한을 좀 더 길게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협상의 그 과제 아니겠느냐 시간을 좀 싶습니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충분하게 협상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의 협상에 어떤 우수 선례가 있고 혹은 예. 나쁜 사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잘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확보하는 그 첫 출발이 이번에 이제 양 정상의 만남이었었는데 예. 우리로서는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트럼프 또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 정상이 새롭게 선출이 되어서 왔는데 그를 만나면서 어쨌든 간에 자유우방 국가의 그 수장으로서 본인이 손 한번 잡아주고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권위, 트럼프의 권위를 높이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예. 트럼프 또한 아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국가의 안위를 우선에 두고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과 이란 뭐 전쟁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상 간의 외교들보다 미국의 입장에선 더 큰 내부적인 어떤 결정할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NSC 소집하고 간 것 아닌가 싶고요. 뭐 다른 나라들의 선례도 국가에 어떤 재난이 생긴다든지 예. 어떤 급한 문제가 생기면 저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철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예. 뭐 아쉽지만 다음에 만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백악관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본인이 직접 뭔가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큰 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미국은 좀 새벽 시간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요. 트럼프 대통령을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나토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아직까지도 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안보실 1, 2, 3차장 다 인선이 끝났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내각이 아직 뭐 새롭게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G7 다녀오면 나토 정상회의도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못 만났다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토 정상회의는 그야말로 지금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 그래도 자유민주 진영을 대변하는 나토 방위 기구의 그렇죠. 예. 집단적인 보장 기구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저는 상견례를 하고 만나는 것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런 그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도 트럼프에게 득인지 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저는 양쪽에 다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만났을 때 이게 별 성과 없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견만 노출되는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가능성도 그럼 분명히 있다고 비판을 생각해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 또 빈손으로 돌아왔나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 금이 갔나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의 소재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백악관에 나온 반응이 이례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혹시 트럼프의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나? 라는 의심을 그때 샀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것을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서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지금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 진행될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관세 협상을 하러 진짜 서둘러 갔습니다만 관세 협상에서도 사실은 이게 쉬운 협상이 아니거든요. 예. 어제 이시바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별다른 성과를 못 냈어요. 이게 쉬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번다는 의미에서는 예. 이번에 트럼프의 규책 사유로 무산된 거기 때문에 다음 나토 정상회의를 간다고 결정했을 경우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트럼프와의 만남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빈틈이 없고 한미 관계 이상이 없다는 걸 좀 확인시켜주는 예. 그런 계기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구진 시장님 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뭐 중동 문제가 주전공은 아니시지만 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하메네이 제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저 정도의 선제적인 공격을 저기 기습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했다는 것은 그냥 끝낼 사안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선제적인 기습 공격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알고는 있었던 건 지금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의 양해하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이란에까지 확전을 시켜서 이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쉽게 물러날 상황은 아니다. 특히 지금 이란도 예. 중동에서는 가장 큰 패권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런 이스라엘의 갑작스런 무도한 공격에 대해서 그냥 넉넉고 굴복해서 휴전협상에 바로 임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 부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의 이른바 패권 다툼을 위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양측의 대리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 전쟁이 트럼프에게도 시작은 했지만 골칫거릴 것이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끝날지 아마 골머리 쌓을 것이고 이란도 이후의 대응과 어느 정도에서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스라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고 있고 심지어 국영 방송국까지 주변에 근처에까지 포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로 향하는 그 기내에서요 기자들과 깜짝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잘하고 있나? 앞으로 대변인실이자고 꼭 체제가 갖춰지면 여러분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순방 기내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들 자리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뢰 뭐 하던 초기에는 뭐 자주 했었고요. 그럼에도 기자들과 접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좀 스킨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어색했나요? 과정이 좀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쇼하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저기에 출입 기자 하는 분들이 선거 때 실제 이 대통령을 밀착 취재했던 안 사람이 많죠. 뭐 이런 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식구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런 자리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주제들도 오고 가고 하지만 그런 것이 온전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된다면 예.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깝게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 언론인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언론이든 그렇지 않은 언론이든 언론과는 가깝게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 이 자세는 곧 국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 의원님 청와대 근무하실 때 저 전세기 타보셨던 거예요? 저희 정무 파트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 정부가 안 나가는군요. 예.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단 그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계자들에게 많이 물어보지만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궁금해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일단 준다는 거는 뭐 초반이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스스럼 없이 가까이 대면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예. 뭐 많은 언론인들도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직간접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지만 대부분 관계자들이거나 고위 관계자들이지 한번 걸러서 오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의 예. 직접적인 워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한참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 같이 동승한 비행기 안에서 즉석 기자회견 비슷한 간담회를 가져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뭐 대통령이 항상 국민을 대신하는 기자분들, 언론인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듣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꼭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예. 합당한 저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뉘앙스는 일단은 그냥 간다는 의미겠죠.
잘 버텨내리라 믿는다. 예. 라는 말씀이겠죠. 어떤 뭐 의혹에 대한 해명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본인이 뭐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했겠죠. 본인 예. 검증 자료에도 그러한 그 과거에 2차례 정치자금법 관련돼서 처벌받은 사례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해명 자료를 냈을 것이고 또 가장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례에 걸쳐서 유권자들에게 또 선택을 받은 그러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지난 일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권자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잘 구현하면서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번 처음 초대 총리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말씀을 대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내 간담회에서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 김혜경 여사가 늘 옆에 있고 리셉션에서도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드레스 코드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김혜경 여사 일정을 보면 두드러지진 않지만 늘 옆에 있는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G7 정상회담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첫 외교 무대에 데뷔하지만 사실 김혜경 여사도 첫 그렇죠. 데뷔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 번도 안 해본 장소에 한 번도 안 해본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아마도 지금 김혜경 여사의 그 입장과 분위기는 과거에 이제 이 앞서의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러저러한 정상회담 무대에서 많은 또 논란들이 있었고 도드라진 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야당의 또 정치 공세 성격도 있었고 또 김혜경 여사가 자초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본래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정상회담 무대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배우자나 영부인은 사실 그 내조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공개 일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일정으로 아마 그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 영부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덧보이거나 많이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뭐 김건희 여사 사례도 있을 테고 사실 이런 외교 의전 프로토콜이라든가 격식 의전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김혜경 여사는 안 가시지 않을까. 1박 3일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서 짜여진 일정대로만 움직이고 사실 쉴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가셔서 보면 아유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또 옆에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잘하고 돌아오시라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